빛의 이중성. 페이지 몇 페이지? 228. 빛의 이중성. 학교 진도가 매우 빠르군요.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자, 빛의 이중성. 일단은 이중성. 뭔 뜻이냐면 빛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빛은 일단 파동성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성도 있다는 얘기야.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 파동성과 입자성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파동성과 입자성이 동시에 관찰되진 않습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파동성이 관찰될 때는 파동성만 관찰이 되고요. 입자성이 관찰될 때는 입자성만 관찰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빛의 파동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 현상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예요. 간섭과 회절이에요. 간섭, and 회절. 간섭 현상과 회절 현상은 무조건 파동에서만 나타나. 그래서 간섭 현상과 회절 현상이 나타났다? 파동성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할 입자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 증거 현상이 뭐예요? 오늘 배울 광전 현상 또는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and 명칭은 알아두세요. 콤프턴 효과. 콤프턴 산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콤프턴 효과 또는 콤프턴 현상. 이름만이라도 알아도 오늘은 콤프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전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 다음에 배울 게 뭐니? 빛의 이중성 다음에 배울 게. 학교에서 나갔다며. 빛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뭐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대.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물질은 당연히 물질, 입자성 당연히 있겠지. 근데 물질도 무슨 성을 가지고 있대? 파동성이 나타나는 게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파동이든 입자든 간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얘기했듯이 파동성이 드러날 때는 입자성이 감추어지게 되고요. 입자성이 드러날 때는 파동성이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 파동성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뭔지 아세요? 파동성을 나타내는 물리량. 그냥 알아도 이게 파장이다. 알겠지? 파장이 길면 파동성도 파동적 성질도 큰 거예요. 파장이 짧으면 파동적 성질도 작은 겁니다. 그래 그냥. 알겠어요? 아까 파동성의 간섭과 회절이 파동성을 증명하는 거라 그랬잖아. 파장 긴 놈이 간섭도 잘 되고 회절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야. 문자학교로 P라고 나타내지. 우리 물리 앞에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요. 운동량, 충격량 할 때 그 운동량이에요. 가로 열고 뭐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 P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입자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알겠니?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면 어떤 파동이든지 입자든지 간에 입자성과 파동성을 어쨌든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파동성이 드러나면 입자성이 어떻게 된다고? 감춰지게 되고, 입자성이 드러나면 파동성이 감춰진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야? 파동성과
입자성의 성질을 곱하면 그 값 자체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드러날 땐 얘가 죽어야 되고 입자성이 커질 때는 타동성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매우 중요한 공식이야. 그래서 봐. m 곱하기 v 곱하기 람다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그 일정한 값이 매우 작은 값인데 플랑크 상수 h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야. 얘가 묶어서 p라고 쓰면 되겠지.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끄떡끄떡하지 말고 매우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미야?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나갈 거고 오늘은 어쨌든 광전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광전 현상이라고 하는 광전 효과. 일단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광전 현상. 광자는 무슨 광자? 빛광자. 전자는 전기 또는 전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광전 현상은 뭐예요? 빛을 비췄더니 전기가 생성되더라 또는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뜻이야. 어디다가 빛을 비쳤을 때?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쳤을 때. 그래서 광전 현상은요,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거를 광전 현상이라고 얘기해. 이때 명명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요, 빛 맞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광전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빛의 전자라는 뜻은 아니고 빛 맞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광전자예요. 그냥 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처음으로 일단은 관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상을 관찰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데이터를 봤더니만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금속판이 있어. 이게 금속판이 있는데 금속판에다가 빛 A를 비췄대. A 빛. 삥 비쳤대. 하나 더 쏠게. 금속판에다가 B 빛을 비췄대. 빛의 종류를 바꿔서 비췄어. 삥 비쳤어. 나 따로따로 실험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린 거고. A 빛을 비췄더니만 금속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일단 들으세요. 이건 팩트. 실험 결과. B 빛을 비췄더니만 여기서는 전자가 막 빛 맞고 튀어나오더래. 전자 마이너스로 표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일단은 A 빛이 광전 효과를 일으켜서 B 빛이 광전 효과를 일으켰어. B 빛이 광전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과학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A 빛을 비췄는데 아직은 광전 효과,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어. 근데 A 빛으로 전자 튀어나오게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A 빛을 막 조절을 해. 어떻게? 뭘 조절할 수 있겠니? A 빛을 센 A 빛으로 비추는 거야. 센 빛이라는 얘기는 밝은 빛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 위해서 A 빛은 빨간 빛이었다고 치자. 빨간 빛. 그래서 빨간 분필로 볼게. A 빛을 비췄더니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어.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A 빛을 센 빨간 빛으로 비췄다. 다시 그래서 빨간 빛은 빨간 빛인데 환한 빨간 빛을 비친 게 센 빨간 빛이에요. 알겠지? 전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와. 이상하네. 시간이 부족했나? A 빛을 오랫동안 비춰. 센 빨간 빛을 비추면서 오랫동안 비춰. 전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오더래. 이게 결과야. 이게 결과인데 이 결과를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번에는 B빛, 파란빛, 얘는 빨간빛이라고 할 거고, 파란빛, 얘는 파란빛이라고 할게요. 파란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대. 광전 효과가 일어났대. 그래서 과학자들은 제 빛을 비추면서 요번에는 전자가 안 나오게끔 한번 조절해보자.
해본 거야. 파란 빛의 세기를 약한 파란 빛으로 바꿨어. 빛의 세기를 약하게 했어. 전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오더래. 시간이 얘는 좀 길었나? 시간을 매우 짧게 살짝 비쳤어. 짧게 픽 비쳤어. 그 순간 전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오더래. 이게 실험 결과다. 근데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 봐봐. 지금까지 이게 설명이 일단은 내 얘기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은 빛을 뭐로 일단은 전제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파동이야. 일단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빛은 간섭과 회절이 일어났었잖아. 그러면 이미 빛은 파동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광전 효과도 빛을 파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파동적 관점에서 빛을 파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센 빛, 뭔 뜻이야? 에너지가 센 빛이란 뜻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빛이란 뜻이에요. 센 빛 이꼴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당연히 많겠지.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빛을 비췄다. 에너지를 오랫동안 공급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빨간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은 걸 전자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센 빛으로 바꿨어. 에너지가 많은 빛으로 바꿨다는 뜻이야. 그러면 파동적 관점에서는 전자가 나왔어야 돼? 안 나왔어야 돼? 나왔어야 돼. 에너지가 많은 빛을 비쳤으니까. 근데 안 나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시간을 비쳤어. 에너지 공급을 오랫동안 공급했어.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야 될 거 아니야. 전자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더래.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결과는 결과잖아. 그래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때 누가 등장해? 슈타인 아저씨가 등장해. 이거를 가설로 설명한다. 무슨 설? 광양자설. 광양자설. 여기서 광양자 무슨 뜻이야? 광양자. 이거 무슨 단어야? 광양자. 빛을 입자로 보겠다! 라는 뜻이야. 양자라는 이 단어가 입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빛광자, 양자, 입자, 광양자, 빛입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게 파동적인 성질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빛을 입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놓고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설명이 되더래. 그게 광양자설이야. 동건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광양자설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릴 겁니다. 어떤 책에서든지 여지까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수업할 때 매번 쓰는 기법이 있어요. 빛을 입자로 보겠으면 빛을 입자로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A빛, 빨간 빛 얘를 입자의 흐름으로 이렇게 그릴 거라고. 아까 그림하고 다르지? 아까는 파장을 그렸고 막 이랬단 말이야. 광양자설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금속판에다가 빛 알갱이를 빠바바박 쌌다 이런 뜻이에요. 비빛, 파란빛 얘도 입자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게 광양자설이야. 그러면 아까 그림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 광양자로 보게 되면 빛을 입자로 보겠다는 뜻이고 이 하나하나가 빛알갱이 하나하나가 금속반에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하나가 이게 광양자 한 개인데 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 이해되니? 파동은요 에너지의 연속적인 흐름이 파동이야. 파동은 불연속적이질 않아요.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이 광양자 빛입자는요 독립적인 입자 하나하나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광양자설은요 빛입자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고 하나하나로 보겠다는 얘기고
광양자 또는 광자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광양자, 광자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같은 말인데 광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HF. H가 플랑크 상수. 이거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란 뜻이에요. F는 뭐야?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란 뜻이야. 의미는 뭐니? 빛을 입자로 봤을 때 빛은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된다. HF로 계산된다. 비달갱이 하나의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결정한다. 됐어? 그러면 센 빛, 에너지 많은 빛이 아니란 뜻이야. 광양자설에서 센 빛은 에너지 많은 빛이 아니란 뜻이야. 좀 전에 정의 내렸잖아. 광양자설에서 광자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오롯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빛의 세기를 세게 해봐야 에너지 많은 빛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빨간 빛과 파란 빛을 내가 극단적으로 대조시켰잖아. 알고 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진동수가 뭐한 빛이야? 에이, 작은 빛이야. 아시겠죠? 봐, 다시. 매번 정리해도 매번 까먹고 있지. 전파가 있고 뭐가 있다고?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나간다 그랬지. 이 순서로 가는 동안에 진동수는 뭐한 빛이라고? 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진동수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자피기파 전체 중에서 진동수 가장 작은 게 전파, 진동수가 가장 큰 게 감마선이에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도 순서가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이 순서로 간단 말이야. 빨초 파 순서로 가겠지.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건 빨간색의 진동수가 뭐한 빛이기 때문이야. 작고 파란 빛이 진동수가 큰 빛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의미로 설정을 할게. 현재 사용한 빨간 빛의 진동수가 F였다고 치고요. 현재 사용한 파란 빛의 진동수는 빨간 빛의 진동수의 한 5배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었다고 칠게. 그러면 몇 F라고 표기하면 돼? 얘 하나의 진동수는 5F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설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빨간 비달갱이 하나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HF가 에너지가 돼. 근데 파란 비달갱이 하나는 에너지가 얼마가 돼? 여기다가 H만 곱하면 에너지 값이 되겠지? OHF가 된다. 얘 알갱이 하나는 OH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비달갱이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광양자설로서 여기서 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튕겨나가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네. 된단 말이야. 빨간 빛은 하나하나가 HF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파란 빛은 하나하나가 OHF의 얘보다 5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랬더니만 HF의 에너지 맞고는 전자가 안 튕기더래. 근데 OHF의 에너지 맞고는 전자가 튕겨나가더래. 아! 이때 전자가 안 튕기고 이때 전자가 튕겨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지. 아, 금속판에서 전자가 튕겨나가려면 최소한의 무슨 값이 있다? 에너지 값이 있구만. 그걸 넘어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부딪혀야지만 전자가 튕겨나가는 거야.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겠지. 이거는 맞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속판은 봐봐.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금속판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지. 금속 원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아요. 근데 핵과 전자는 어쨌든 인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가 핵에 속박 뛰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튕기려면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 인력을 뭐 해야 되겠니? 끊어버려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핵에 붙들려 있어. 근데 전자가 튕겨나가려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뭐 해야 돼? 끊을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에너지는 공급되어야지만 전자가 튕겨나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금속판마다 그러면 그 인력의 에너지가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같아 달라? 달라요. 이 금속판이 알루미늄이냐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판이냐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판이냐에 따라서 전자를 튕기기 위한 최소한의 줘야 되는, 공급시켜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값은 다르다고. 이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금속판에 뭐라고 명명을 해? 일함수라고 명명을 합니다. 금속판의 일함수. 일함수. 아, 왜 단어가 이런지 모르겠어. 금속판의 일함수 해석을 해서 써줄게. 무슨 에너지란 얘기야? 전자 튕기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알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에너지는 줘야지만 전자가 튕겨나간다는 뜻이야. 금속판마다 그 에너지 값이 뭐하다고? 다르다고. 그걸 금속판의 일함수. 문자교는 일함수 W라고 표기를 합니다.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할게요. 이 금속판의 일함수의 에너지 값이 EH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거라고 치자. 그러면 빨간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튕겨나가지 못하는 게 설명돼야 안 돼? 빨간 비달기기는 에너지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 빛이야? HF. 근데 제공해야 되는, 최소한의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래? EHF대. 이거보다 적으면 전자 뺏어 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부딪혀봐야 전자가 튕기질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파란 빛은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OH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이만큼 지불하고도 남을 거 아니야. 전자가 튕겨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튕겨나가는 전자, 얘 맞고 전자 튕겨나간다고 쳐? 이것까지 이해가 돼. 튕겨나가는 전자는 얼마의 최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치. 3HF의 최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해돼? 얘가 가지고 온 게 OHF야. 근데 금속판한테 지불해야 되는 게 EHF야.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3HF가 남아. 그거를 전자가 다 가지고 튕긴다면 그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돼. 물론 튕겨나가는 전자들 중에서는 3HF를 다 가지고 튕길 수 없는 전자들도 있어. EHF만 가지고 튕겨나가는 전자도 있고 HF의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가는 전자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붙는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 튕겨나가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뭔 말인 줄 알겠니? 이게 광전효과의 광량자설이야. 알겠니? 그래서 광량자설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광전효과를 설명하는 관련식 쓰면 되지 뭘. 일단 문장으로 써볼까? 금속판에 누가 부딪히고 있어요? 광자가 부딪히고 있다.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써.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금속판에 부딪힐 때 금속판에 지불해야 된다 그랬지?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를 명명을 뭐라고 그런다고? 금속판의 일함수를 빼줘야 돼. 마이너스 금속판의 일함수.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 뺀 나머지 값이 있다면 그 나머지 값이 바로 뭐예요? 튀어나가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의 튀어나가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에너지. 이렇게 아이씨 무슨지 거의 끝에 해가지고 한글로 쓰면 되고요. 식으로 쓰면 되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해석돼? H에다가 F. 빛의 진동수. 여기서 F는 빛의 진동수. 빼기. 금속판의 일함수 무작용 W.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면 되고요. 튀어나오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운동 에너지 식으로 쓰면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m은 누구의 질량이어야 돼? 튀어나가는 게 전자잖아. 전자의 질량. V는 누구의 속력? 튀어나가는 전자의 속력. 알겠어요? 이해됐죠?
이 자체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광전 효과에 관련된 식이야. 연습 이해되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센 빛을 비췄다. 의미가 뭘까? 그거 이제 해석해야 돼. 센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 센 빛이란 광양자설에서의 센 빛이란 뭐냐? 광양자설에서의 여기서의 센 빛과 약한 빛의 의미. 센 빛과 약한 빛. 이게 약한 빛. 이게 센 빛. 뭔 느낌인 줄 알겠니? 둘 다 파란색이야. 둘 다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얘 진동수나 얘 진동수나 뭐 하던 얘기야. 같아. 근데 센 빛은 물론 밝은 게 센 빛이 맞는데 광양자설에서 센 빛은요. 단위 시간당 투입되는 빛 알갱이의 개수가 뭐한 빛이란 얘기야. 많은 빛이란 뜻이야. 그게 센 빛이야. 알겠어요? 이게 센 빛. 이게 약한 빛. 진동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을 금속판에다가 비쳤어. 파란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치자. 근데 전자는요. 의미가 광양자 하나 부딪혔을 때 전자 하나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1대1로 대응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약한 빛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센 빛에서 튕겨나가는 전자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센 빛을 비쳤을 때 광전 효과가 일으켜지는 센 빛이었다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아니야. 속력이 빨라지는 건 나중에 이제 다시 봐야 돼. 센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왔다면 영향력은 뭐예요? 많은 수의 전자가 튀어나온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이해되셨어요? 연우 이해돼? 연찬이는? 자, 광전 효과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됐다면요.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예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금속판이 있는데 이 금속판의 이함수가 이 HF의 이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저걸 딱 쓰는 순간 저 금속판에서 광전 효과 일으키려면 최소한 빛의 진동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EF 이상이어야 돼. H 빼야 돼. H 들어가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진동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진동수는 몇 F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몇 F 이상이어야 돼? EF 이상이면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그러면 EF가 최소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구나 이런 뜻이잖아. 이 최소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함수는 에너지고 헷갈리면 안 돼. 최소 진동수 이 값을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가로 열고 한계 진동수 라는 이름을 씁니다.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이런 의미예요. 알겠지? 진동수 일함수 헷갈리면 안 돼. 일함수는 1이잖아. 1 에너지 1과 에너지 1은 에너지예요. H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F로만 대답해야지만 진동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금속판이 있다고 쳐. 알겠지? 봐. 세 종류의 빛을 비췄다고 치자. A빛, B빛, C빛. 내 마음대로 A빛은 진동수가 3F,
B빛도 3F, C빛은 5F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춘다고 치자. 알겠지? 물론 지금 조건은요, A 따로, B 따로, C 따로, 따로 비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F, 3F, 5F. 근데 A빛은 약한 A빛, B빛은 센 A빛, 강한 A빛, C빛은 약한 C빛 을 비쳤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여기서 이제 질문, 상상하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 세 놈 다 광전 효과는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죠? 세 빛 중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가장 많은 놈은 누구야? B빛이야. 그냥. 왜? 센 빛이라고 했으니까. 진동수 일단 보지 말고, 일단 얘네들 광전 효과 다 일어난다며. 최소 문턱 진동수가 얼마였어? EF가 문턱 진동수였다고. 그러면 EF보다 진동수가 많으면 광전 효과는 일단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동호야. 알겠니? 그런데 지금 질문했던 게 뭐였니?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는 오롯이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 부딪히는 광자의 수가 많으면 많은 전자가 튀어나올 거고, 부딪히는 광자의 수가 적으면 적은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부딪히는 광자의 수가 바로 센 빛이냐 약한 빛이냐 그걸 의미한다고. 알겠어요? 이해되지? 두 번째 질문. 튀어나오는 전자들 중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놈은 누구일까? C. 뭐 질문했는지 다시. 튀어나오는 전자들 중에서 뭐가 가장 빠른 놈? 속력이 가장 빠른 놈은 누구일까? 속력을 물어봤잖아. 뭐가 연동돼서 생각나야 돼?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 mv 제곱에서 운동 에너지. 봐봐. 여기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m은 전자의 질량이라 그랬지. 그러면 튀어나오는 전자는 어떤 전자든지 간에 모든 전자는 질량이 같아 안 같아? 다 같아.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는 속력이 빠른 전자라는 뜻이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적다라는 뜻은 속력이 좀 느린 놈이란 뜻이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들 중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놈, 어떤 빛을 비췄을 때 가장 빠른 놈이 튀어나오는지를 물어봤잖아. 속력 가장 빠른 놈이 꼴 운동 에너지가 뭐한 놈이란 뜻이야? 큰 놈 찾으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 운동 에너지 이 값이 크려면 이함수 W는 지금 금속판은 고정돼 있으니까 얘 고정돼 있잖아. 뭐가 커야 돼?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관련돼 있지. 그럼 가장 진동수가 뭐한 놈이야? 큰 놈. C 비췄을 때 가장 빠른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해되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A 빛을 쐈다, B 빛을 쐈다, C 빛을 쐈을 때 결과로서 이 A, B, C 빛 결과로서 튀어나오는 전자 수, A 빛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 수가 예를 들어서 I0만큼 튀어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C 빛을 비췄을 때도 얘 색이나 같으니까 C 빛을 비췄을 때도 튀어나오는 전자 수는 얼마다? I0라고 쓸 수가 있다. 알겠어요? I0는 그냥 문자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B빛은 센 빛을 비췄어. 빛의 세기가 세다는 뜻은 광자 수가 많았다는 뜻이고, 튀어나오는 전자도 많이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보다 많은 EI0라고 그냥 쓸게요. 알겠지? 그냥 얘보다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 A 빛을 비췄을 때 최대 에너지가 이 제로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왔다고 치자. 알겠지? 그러면 B 빛을 비췄을 때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요?
전자의 에너지 얼마야? 2제곱. 얘나 3F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광자였단 말이야. 네. 다 여기 봐봐. 얘 뭐 40분 지나니까 이제 슬슬 막 눈 감기고 졸리기 시작한대. 이거는 뭘 표기한 거예요? 다시 대답. 이건 뭐 표시한 거야? 빛의 진동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빛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불러. 얘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 3H. 여기다가 H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3HF. 얘는 3HF. 얘는 OH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금속판의 이 함수를 내가 얼마로 잡았어요? 이 HF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빛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HF고 그걸 문자계로 이제로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가로 열고 얘가 HF란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B 빛을 비추면 최대 에너지 얼마가 가지고 튀어나와요? HF니까 그대로 이제로가 되겠지? 그러면 C 빛을 비추면 얼마의 최대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와요? 5HF 빼기 2HF니까 3HF가 되겠지? 이제로의 몇 배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320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거의 3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EHF를 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 튀어나와요. 만약에 문턱 진동수 여기 D EF의 진동수를 가지고 빛을 비쳤어. 광전 효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문턱 진동수니까. 근데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뭐 있을까 말까 제로라고 봐야 되겠지. 애매하지? 튀어나온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등속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알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결론이라면 응용 질문하고 잠깐 쉴 거예요. A빛과 C빛을 동시에 비췄다. 현재 이 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빛 A와 빛 C를 동시에 금속판에 비췄다. 응? 네.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는 동시에 비쳤어. 튀어나오는 A빛과 C빛을 동시에 비쳤어. 튀어나오는 전자수는 몇 I0야? 2I0. 그치. 얘 독립적이에요. 얘에서 I0 나올 거고 얘에서 I0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숫자는 독립적으로 각각 나올 테니까 2I0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C 동시에 비쳤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I0. 그냥 320예요. 얘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320가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리됐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